이번 시간에 우리 TCP/IP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CP/IP라는 거요. 이 TCP/IP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기종의 그런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TCP/I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TCP/IP는 우리 이제 프로토콜인데 어떤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인터넷 전용 프로토콜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쓰죠. 그때 이 TCP/IP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할 때 컴퓨터를 가지고도 하지만 컴퓨터 외에 우리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 TV가 됐든 아니면 이제 노트북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모든 인터넷을 하는 모든 장치에는 이 TCP/IP라는 그 프로토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쓰는 모든 장치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 우리 이제 TCP/IP라는 이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인터넷 전용 프로토콜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 한글 윈도우 11에서는 TCP/IP v4라는 게 있고요. TCP/IP v6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이 두 가지는 제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v4라는 게 있고 IPv6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인터넷 주소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예전부터 쓰던 그런 주소가 IPv4라는 이 인터넷 주소를 썼었어요. 근데 이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IPv4라는 이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쓰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가 부족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그 인터넷 주소가 IPv6라는 이 주소라고요. 그러면 IPv4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IPv6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IPv6라는 이 주소는 IPv4와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겠죠. 그리고 기능적인 그런 면을 보든 보안적인 그런 면을 봐도 IPv4보다는 IPv6가 훨씬 더 좋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IPv4와 IPv6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IPv4라는 이 주소와 IPv6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 11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가지고 만약에 IPv4 그 네트워크에 내가 접속을 해요. 그때는 IPv4 이 인터넷 주소를 이제 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IPv6 그 네트워크에 만약에 접속을 해요. 그때는 IPv6 이 주소로 이제 인터넷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TCP/IP 구성 요소 요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TCP/IP 구성 요소를 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에 이제 윈도우 툴즈에 이제 제어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라고 있어요.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시작에 이제 윈도우 툴즈의 제어판 얘를 이제 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어판이 이제 짜잔하고 뜨죠. 여기서 지금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어댑터 설정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더넷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전의 속성 얘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하고 이곳에 이제 TCP/IP v4하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이다. TCP/IP v6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두 가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번 TCP/IP v4라는 곳을 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이렇게 이제 할당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IP 주소도 써주고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다. 기본 게이트웨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DNS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을 꼭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위에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 받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를 받아오겠다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IP 주소 받아올 때 DHCP라는 요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이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DHCP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DH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써보셨어요. 안 써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하려면 인터넷 주소, IP 주소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 가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게 되면 그 카페에 있는 그 무선 공유기가 내 스마트폰으로 IP 주소를 자동으로 이제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IP 주소를 이제 자동으로 받아와서 내가 인터넷을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또 똑같은 카페에 또 갔어요. 그래서 또 와이파이를 잡으면 그때도 또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를 받아오겠죠. 그러면 어제 받았던 그 IP 주소랑 지금 받은 그 IP 주소랑 똑같은 주소예요? 아니에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그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소를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오는 게 우리 이제 DHCP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를 이제 설정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IPv4에서는 IP 주소다, 우리 서브넷 마스크다, 기본 게이트웨이다, 그리고 DNS 서버 주소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번이요. 우리 TCP/IP v6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이 IPv6라는 이 주소도 내가 이제 자동으로 DHCP 얘를 이제 이용해서 자동으로 인터넷 주소를 받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IP 주소 이제 입력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입력해 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DNS 서버 주소도 이렇게 이제 써 줘야 됩니다. 그러면 IPv4랑 IPv6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게 IPv4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IPv6에서는 서브넷 마스크 대신 뭘 쓴다? 우리 이제 서브넷 접두사 길이를 이제 쓰더라. 요것만 이제 다르고 맨 위에다가 이제 IP 주소 쓰는 거, 게이트웨이 쓰는 거, 그리고 DNS 서버 주소 쓰는 거 요거는 IPv4가 됐든 IPv6가 됐든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IPv4가 됐든 IPv6가 됐든 이런 이제 주소를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이제 설정할 때 그때 각각에 맞는 IP 주소 입력해 줘야 되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입력을 해 줘야 되고 DNS 서버 주소라는 것도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근데 IPv4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를 입력해 주고요. IPv6에서는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Pv4와 IPv6를 서로 비교했을 때 이 두 번째 항목만 다르지 IP 주소 쓰는 거, 게이트웨이 쓰는 거, 그리고 DNS 서버 주소 쓰는 거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IPv4나 IPv6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IPv6가 됐든 IPv4가 됐든 전부 다 이제 IP 주소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IP 주소를 이제 입력하는데 이 IP 주소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그 주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IP 주소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한테 뭔가 이제 물건이 됐든 편지가 됐든 뭔가를 이제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내가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또 뭔가를 보내주고 싶대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 주소를 알아야 나의 집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과 내가 뭔가 물건 같은 것들 아니면 편지 같은 것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도 상대방 컴퓨터가 있고 내 컴퓨터가 있을 때 서로 이제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과 내가 뭔가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고요.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주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IP 주소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IP 주소는
유일한 그 주소입니다. 똑같은 IP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유일한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IPv4를 썼었는데 인터넷 쓰는 장비가 늘어나고 인터넷이 갑자기 확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 IPv4로는 이제 인터넷 주소가 부족하다고요. 해서 새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IPv6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IPv6는 왜 만들었다? IPv4를 쓰다가 주소가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유일한 주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IP 주소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이제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과 호스트 주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IPv4라는 그 주소는 인터넷 주소는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32비트나 그러면 숫자 32개를 나열해 놓은 건데 그 32자리를 전부 다 사람들이 읽고 쓰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해서 그 주소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주소를 8비트씩 잘라요.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마침표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 IPv4는 10진수로 보통 이제 표시하고요. 그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해서 192.168.0.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긴 그런 주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IPv4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중간중간에 뭘로 구분한다? 마침표로 구분하더라. 해서 총 32비트가 있을 때 8비트씩 잘랐더니 총 몇 개의 덩어리가 생긴다?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이제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네 번째 덩어리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 묶음으로 생긴 게 IPv4라는 그 인터넷 주소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32비트다, 8비트씩 잘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192.168.0.1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 IPv4라는 그 인터넷 주소는 이진수로 되어 있다고요. 이진수라는 그 숫자는 전부 다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010101 그런 숫자를 32개를 쭉 써놔요. 쭉 써놓으면 그걸 읽기가 너무 힘들죠. 해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8개씩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진수로 되어 있는 그 숫자도 사람들이 읽고 쓰고 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해서 10진수로 그 8개 비트를 10진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10진수로 사람들은 사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IPv6라는 이 인터넷 주소는 총 128비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도 128비트 너무나 길게 그렇게 이제 인터넷 주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얘를 16비트씩 잘라요.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콜론으로 구분해서 인터넷 주소를 표현합니다. 그때 16비트씩 잘라놨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읽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 인터넷 주소는 16진수라는 그 값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해서 IPv6라는 그 인터넷 주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생겼더라. 그때 우리 이제 IPv4일 때는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IPv6 같은 경우는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IPv4와 IPv6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를 쓰냐 아니면 서브넷 접두사 길이를 쓰냐 그것만 다르지 나머진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는 IPv4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거는 IPv6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서브넷 접두사 길이가 됐든 서브넷 마스크가 됐든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 IP 주소라는 게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과 호스트 주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호스트 주소인지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 접두사 길이, 서브넷 마스크 얘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거는 IPv6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우리 호스트 주소 얘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IPv4 이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인지
호스트 주소는 얼만큼인지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Pv6에서 우리 서브넷 마스크의 그 길이를 비트로 이제 표현한 거, 서브넷 마스크의 부분이 64비트다. 그렇게 길이의 개수, 길이를 이제 표시한 게 우리 이제 서브넷 접두사 길이고요. 주소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슬래시를 이제 구분해서 슬래시 64 그렇게 해서 우리 서브넷 접두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도 우리 이제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얘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인데 이 IPv4라는 이 주소가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해서 이 서브넷 마스크도 똑같이 이제 32비트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도 IP 주소와 이제 결합해서 사용자 컴퓨터가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제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주소로 봤을 때 IPv4와 IPv6의 차이는 서브넷 마스크를 쓰냐, 서브넷 접수사 길이를 쓰냐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랬죠. 그때 이 서브넷 접수사 길이는 어디서 쓴다? IPv6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IPv4에서 사용하는 거더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네트워크 주소와 우리 호스트 주소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서브넷 접수사 길이,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거요.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출입구 역할하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식당이 이렇게 이제 크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입구가 있어요. 이 입구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쪽은 이제 홀이 있겠죠. 이쪽에는 이제 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을 거예요. 그 주방과 홀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문을 또 만들어 놓죠. 출입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에서는 이 주방과 홀에서 뭘 주고받아요? 우리 이제 빈 그릇과 음식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다른 네트워크와 우리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그 출입구 역할하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룸이 있을 때도 그 원룸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출입문이 있죠. 사람들도 이 집에서 이제 나가려면 대문을 열고 나가야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대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해서 집이라는 공간과 밖이라는 그 공간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라고요. 해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 역할하는 그 장치 그걸 보고 우리가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사이에서 우리가 IP 패킷을 라우팅을 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개의 실제 TCP/IP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장치가 우리 게이트웨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패킷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패킷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그런 데이터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큰 게 우리 영화 같은 게 있죠. 그 영화 파일을 내가 이제 하나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고 나서 내가 이제 다운로드 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크기가 큰 그 영화 한 편이 내 컴퓨터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다운로드 되는 걸 보게 되면 조금씩 나한테 날라온다고요. 그때 크기가 큰 이 영화가 있을 때 얘를 다 자릅니다. 얘를 일정한 크기로 싹 다 이제 잘라요. 잘라서 이제 한 덩어리씩 그렇게 나한테 이제 보내준다고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다 뭐라 그래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식당과 나는 밥을 이제 주고받고 할 때 그릇 단위로 한 그릇 두 그릇 그릇 단위로 이제 주고받고 해요. 그릇 단위로 내가 이제 한 그릇을 받았어요. 밥을 이제 한 그릇 받았을 때 그 밥을 먹을 때 그릇 단위로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한 그릇 좋네. 그리고 이제 원샷이다. 그리고 밥을 한 번에 입에 다 집어넣어요?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퍼먹잖아요.
이렇게 이제 영화 한 편이 있을 때 이 영화를 이제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이런 거 이제 한 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이제 한 그릇이 있더라도 숟가락 단위로 밥을 먹듯이 영화 한 편이 있더라도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는 이 작은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서로 다른 전송 프로토콜을 이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IPX나 IP와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 형식 간의 그런 이제 변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 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NS 서버 주소라는 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NS다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네이버에 접속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창을 열어서 거기다가 www.naver.com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네이버 사이트에 이제 접속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인터넷을 할 때는 인터넷 주소, IP 주소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근데 그 IP 주소에 보게 되면 이제 IPv4가 있고 IPv6가 있는데, IPv4가 됐든 IPv6가 됐든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글씨로 된 이런 주소를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문자 형태로 생긴 이런 주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인터넷 상에서는 숫자로 된 주소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문자로 된 주소를 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자로 된 그 주소를 누군가는 숫자로 되어 있는 그 IP 주소로 누군가는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이제 변환해 주는 게 우리 이제 DNS 서버, 얘가 이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라는 거는 문자 형태로 생긴 도메인 네임이요. 문자 형태로 생긴 이런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그런 IP 주소요. 이런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그 서버를 보고 우리가 DNS 서버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런 DNS 서버가 따로 없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네임, 문자 형태로 생긴 이런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그런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누구다? DNS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TCP IP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